원희룡 도정이 찬반이 갈린 여론의 부담을 느껴 제주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립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도정 신뢰도가 흔들린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지속가능한 제주발전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유명무실한 특별자치도의 과제를 분석해 특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제주 지역 택시도 파업에 동참하면서 일부 관광객과 도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추진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그동안 제주도가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며 아주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온 것에 비하면 허망할 정도의 결론인데요. 이유는 찬반 의견이 팽팽해 미래 공공용지로 남긴다는 것이었습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7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짓겠다던 제주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입니다. 제주도가 행복주택 추진 계획을 2년여 만에 전면 백지화하고 이곳을 공공부지로 남겨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보통으로 평가되긴 했지만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찬반이 팽팽한 상황을 고려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시설 용지로 남겨두자는 도민의 일부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은 정부 국가시책사업에 선정돼 추진된 사업이어서 국토교통부와 부지를 대체해 추진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700세대 규모의 대체부지 선정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고 도민 찬반 여론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도 했는데 그 후에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좀 여건이 변경이 됐다. 이런 판단을 좀 한 겁니다. 지난 2011년 제주시청사를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환승과 비즈니스 센터, 공동주택 건설 계획 등이 잇따라 무산된 제주 시민복지타운. 지난 2년 원희룡 도정이 강한 의지를 보였던 행복주택 건설 계획을 스스로 철회하면서 청년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용 정책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지역 가계 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1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 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도내 가계 대출 잔액은 15조 1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는 1.4%, 1년 전보다는 12.9% 늘었습니다. 특히 10월 한 달 동안 늘어난 가계 대출 증가액은 2,054억 원으로 9월보다 38%나 늘었는데 주택 대신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늘면서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속가능한 제주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불거진 각종 문제를 분석해 특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짓담한 건물이 3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주거단지 실시 계획을 유원지에 인가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공사가 중단되면서 사업자가 JDC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규제 완화를 통한 개발 중심인 제주자치도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하고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성과가 있기도 하지만 아직은 좀 부작용도 좀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이제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 특별위원회가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해서 우영은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병석과 노웅래 등의 특별위원과 변호사 등 자문위원까지 2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특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다시 점검하고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내용이 방대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국제자유도시법과 제주도 특별법으로 분리해 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긴 하지만 지속가능 발전 제주 특위에서 그런 좋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법 개정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도와 국회 간의 사업 우선순위를 사전에 조율해 국비 확보에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혀 특별법 개정과 제주현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새 이사장이 빠르면 내년 3월 초에 임명될 전망입니다.
JDC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어 전국 단위 공개 모집을 통해 이사장 후보자를 모집하고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고를 통해 3배에서 5배 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종 JDC 이사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며 전국 택시업계가 하루 동안 택시 운행을 중단했는데요. 제주 지역 택시 5천여 대도 파업에 동참하면서 택시를 이용하려던 도민과 일부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에 택시가 길게 줄지어 있던 공항 택시 승차장이 텅 비었습니다. 빗속에 짐을 끌고 택시 승강장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관광객이 부지기수입니다. 도내 택시 5천여 대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오늘 하루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下着雨，行李很大，特别不方便。然后平时都是可以直接打车到酒店的，然后今天就没有酒店，没有那个车可以到酒店。 택시를 타려던 공항 이용객들이 버스 승강장에 몰리면서 공항버스 승강장은 종일 붐볐습니다. 제주도가 택시 파업에 대비해 공항과 시내를 오가는 순환버스 2대를 투입했지만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 미팅도 좀 지연되고 오늘 해야 할 거는 다 지연되는 상태예요. 시내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평소 택시 환승을 자주 하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나와 있는데요. 택시 파업을 알리는 안내문조차 제대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특히 194개 노선 중에 주요 노선 6곳에 버스 7대를 늘리는 데 그치다 보니 시민들의 불만은 쏟아졌습니다. 지금 제가 30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도 버스가 제 시간이 돼도 지금 안 오고 있고 대체적으로 좀 버스가 없으면 택시라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택시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택시업계는 개인 택시는 내일 새벽 4시, 법인 택시는 내일 새벽 6시에 운행을 재개하지만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추가 파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제주도 현직 간부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화북공업단지 이전과 관련해 용역업체에게 200만 원 상당의 식사와 현금을 제공받은 혐의로 제주도청 4급 공무원인 58살 김모 씨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 대표와 주주 등 2명도 뇌물 공여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주민의 권익 증진과 사회적 갈등 해결을 목적으로 한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오창수 전 제주도 감사위원장, 부위원장에 한봉심 제주상공회의소 위원을 선출했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도내 각계 인사와 갈등 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됐으며 분과위와 소위 활동을 통해 앞으로 2년 동안 공공 갈등 문제 해결에 나섭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문대림 전 후보의 골프장 명예회원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문 전 후보가 2009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타미오스 골프장의 명예회원권을 받아 지난해까지 140여 차례에 걸쳐 공짜 골프를 쳤다는 혐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300억 원대 국고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의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국고 보조금으로 하천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325억 원을 목적 외로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토부가 환수하도록 조치했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